트럼프 대통령 그 특유의 자신감과 낙관주의를 펼쳤는데 이란과 종전 협상을 벌이려고 미국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렸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한번 으름장을 놓죠. 이란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모든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경고를 했고 2차 종전 협상은 열릴 것이라고 낙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은 더 이상 착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순식간에 쉽게 무너질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협박을 했죠. 반면 이제 전날 오만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과 그리고 컨테이너선 한 척이 인도 국적 선박인데 이 두 척이 이란에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국방선임 기자 이철재입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군사랑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전반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했는데 이번 전쟁은 하루에도 여러 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일 기준 20일을 생각하면은 밤사이도 또 많은 일이 있어서 우리 PD님이 주신 질문지 내용도 다 바뀌고 막 하여튼 엎치락뒤치락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지 시간 미국 이제 동부 기준 현지 시간으로 21일이고 한국 시간은 22일이 휴전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휴전 종료일을 앞두고 막판 협상이 이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들 관측을 하고 있는데 20일 오후 현재 아직 2차 종전 협상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특유의 자신감과 낙관주의를 펼쳤는데 이란과 종전 협상을 벌이려고 미국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렸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한번 으름장을 놓죠. 이란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모든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경고를 했고 그러면서 2차 종전 협상은 열릴 것이라고 낙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에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은 No more Mr. Nice Guy. 더 이상 착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순식간에 쉽게 무너질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협박을 했죠. 반면 이제 전날 오만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과 그리고 컨테이너선 한 척이 그렇게 모두 이제 인도 국적 선박인데 이 두 척이 이란에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란의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18일 저녁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해서 휴전 하자에 이르고 이란이 이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휴전을 한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을 했고 종전 협상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이제 그 전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왜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해상 봉쇄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역 해상 봉쇄를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잠근 거고요.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타스님 뉴스통신이라고 있죠. 혁명 수비대 관련된 건데 이란은 협상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지 않았다. 해상 봉쇄가 계속하면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분명히 밝혔죠. 그러면서 이런 뜻을 파키스탄에도 얘기했다고 했고요. 다만 이제 복수의 이란 소식통의 CNN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란 대표단이 20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엇갈린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 대표단은 1차 종전회담과 마찬가지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그리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제 일행이 구성될 것이라고 하고요. 순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오늘 또 졸발 상황이 있었죠. 19일 미국이 오만만 근처에서 이란 국적의 화물선 투스카우스를 공격해 납포했죠. 미 해군의 이제 구축함인 스프론스함이 정선 명령을 어긴 투스카우스 호에 대해서 MK-45 한 포를 발사해서 기관부에 명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실에 구멍이 뚫렸다는데 그래서 이제 즉시 정선한 상태에서 미 해병대가 인검 탑승해가지고 수색을 했죠. 그리고 이걸 납포했습니다. 스카호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올려진 배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란이 바로 이제
반관용 통신을 통해서 이란이 미국 군함에 드론으로 타격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냈는데 상세한 내용은 20일 오후 현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 특유의 뻥카인지 아니면 진짜 미국이 피해를 입었는지 미국 측도 얘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확인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모호한데 일단 미국이 진짜 타격을 받았으면 미국 군함 공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입었다면은 바로 보복이 더한 보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안 한 거 보면은 그냥 이란의 뻥카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제 추정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2차 협상이 열리냐 이게 중요하고요. 둘째, 그러면은 2차 협상에서 타결을 보느냐. 뭐 제일 아직 그냥 기본적인 건데 2차 협상이 타결을 안 볼 경우에는 휴전이 연장되냐 이거죠. 결국. 하여튼 전 세계의 모든 관심이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 지금 쏠려 있는데 가급적 종전 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이 끔찍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에서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란 역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카드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반면 이제 미국은 이란 항구를 대상으로 해상 봉쇄를 선언했고요. 그래서 이란은 또 미국의 해상 봉쇄를 한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 위협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집행에 나선 것이죠. 두 나라 사이의 휴전은 이제 군사적 충돌을 잠시 멈춘 일시적 정지 퍼즈 버튼을 눌렀 상태이지 아직 그 양측의 전략적 목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신은 재점화할 수 있는 불신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이제 휴전 중에도 이 해협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기싸움을 벌였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쇄와 재봉쇄는 협상 도구이고 자신의 판도를 높이는 협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 종전 협상의 핵심 담보물이죠. 그래서 양측은 호르무즈를 실제 무기이자 협상 테이블의 패로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다시 도발할 경우 경제적인 생명줄을 언제든지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는 물리적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이고요. 그리고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 위협은 미국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를 다시 마비시켜버리겠다 이런 공갈이자 실질적인 위협이죠. 기본적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봉쇄 해제의 대가로 바라보고 있고 미국은 봉쇄는 이란 핵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 여기 때문에 이런 연계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건데 또 하나 휴전 내용이 불완전했다 이걸 또 들을 수가 있죠. 특히 이스라엘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휴전을 했지만은 레바논 정부와 휴전한 건 헤즈볼라의 관계는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또 미국과 이란 모두 중요한 거는 상대도 있지만은 자국의 지지 세력이죠. 그래서 이란은 특히 이제 신임 지도자인 이제 라흐바르인 모지타파 하메이네가 아직 공개석상에 서지 않은 상황인데 모지타파 하메이네를 앞세운 이란의 혁명 스피드에 군사적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트럼프는 협상이 아직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우리는 이겼다는 이 서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을 해상 봉쇄했다는 이 가시적 압박을 보여줘야만 그래야지 국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미국이라는 걸 우리가 내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 기간은 물론 이란이 좀 나죠. 휴전 기간은 혹시 있을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미국의 세 번째 항모인 조지 H.W. 부시함이 지금 이제 아프리카를 휙 돌아서 멀게 돌아서 아라비아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란 역시 지금 파괴된 미사일 시티라고 이제 지하에 만들어놓은 미사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복구하고 있고요. 해협 곳곳에 다시 기뢰를 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앞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휴전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호르무즈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황을 같이 전달해 말씀드리면 4월 7일 파키스탄 중재로 2주 휴전이 있었고 말레이시아는 이제 4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22일이죠. 근데 트럼프는 21일까지 휴전이
그러니까 종전 합의가 안 되면은 휴전 연정은 없다. 다시 폭격을 시작할 수 한다고 했다고 협박을 했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파키스탄으로 협상단이 간다. 협상 재개를 발표했고요. 현재 상황인데 트럼프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매드맨 스트레이트죠. 광인 전략을 하죠. 계속 이제 압박을 협박을 해가지고 최대한 패런 이거는 이미 패가 많이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는 어떤 냉철하게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이고 변덕에 기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잘 듣습니다. 그래서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항상 중지차대한 시기에 겁먹고 뒤로 발을 빼는 경우, 이렇게 자는 게 이게 전략적 계산이 아니라 변덕에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여러 차례 데드라인을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부터 26일 연장했다가 4월 6일 연장했다, 4월 7일 연장했다, 또 21일 연장된 거 아닌가. 또 말이 바뀔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 그 다음에 둘째는 협상이 불발했으나 데드라인 연장하는 거, 셋째는 합의에 실패하고 군사운동 재개하는 거. 1번 시나리오부터 보면은 합의인데 합의는 부분 또는 전면 합의해서 이제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이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인데 파키스탄이 이찬에서의 이찬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제한이라든지 제재 완화든지 호르무즈의 완전 보장 이런 게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인데 여기 타협안이 나와서 이럴 경우는 트럼프는 분명히 역대급 뒤이다. 그래서 자화자찬하면서 종전을 선언할 것입니다. 이거 100%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둘째는 협상이 불발했는데 데드라인 연장하는 건데 트럼프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되겠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협상은 계속 해야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진전 없이 시간만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가 늘 최종이라고 못을 박아도 최종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허세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란이 약간 양보하는 거, 예를 들어 해협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이것만 해도 연장 명분 사물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2번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3번은 이제 제일 끔찍한 시나리오인데 실질 합의가 없어서 트럼프가 휴전 협상 종료를 선언한 뒤 자신이 얘기한 대로 이란의 인프라들 발전소나 담수화 시설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타격을 재개하는 경우죠. 그러나 이제 다만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하룻밤 원나잇에 이란을 다 테이크 아웃 없애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실제는 이게 이제 전면전으로 다시 버리는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세게 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란은 아직 2차 협상을 참석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또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을 휴전이나 전쟁이냐 이런 게 아니라 전략적 기회냐 아니면 위기냐 근데 전략적 위기이자 기회 동시에 상황이 전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의 목표는 달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의 핵이나 군사 능력의 비가역적 약화, 완전히 다시 원성회복 안 했을 정도로 핵과 특히 미사일의 능력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미흡했다고 보는 거죠. 공습과 정밀 타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건 사실입니다. 이란에게. 그러나 이란의 지금 신정 체제이든지 아니면 핵 프로그램인지 그 자체를 끝내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쉽고 미흡한 거죠. 이 목표 미완수 상태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종전으로 가고 있는 종전을 협상하는 단계가 아니라 전투와 전투 사이 일시적인 정지, 휴식기로 이제 휴지기를 바라보고 있죠. 이스라엘은 늘 미국 변수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지속 능력의 원천이 미국이죠.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스라엘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이 관심을 미국의 관심을 계속 중동에 잡아들여는 게 이스라엘의 노림수인데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번에
올 초에 나왔던 국가 안보 전략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서반구 미국에 있는 북중미와 남미 이 아메리카 대륙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인도태평양이지 중동은 그러니까 유럽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이런 방침 밝혔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입장에 요거는 굉장히 불편한 계획이죠. 그래서 불편한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의 관심이 인도태평양을 다시 가는 것에 대해서 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촌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미국이 끝까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간은 이란 편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휴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란은 재정비를 하거나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거나 드론이나 미사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종전은 아닙니다. 종전은 바라지도 않고요. 후춧가루나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압박 전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는 제한적으로 공습 언제든지 때리고 그리고 정보전이나 사이버전으로 이란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을 견제하고 미국과 공조는 계속 유지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최선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지는 것과는 계속 전쟁을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이긴 것도 끝난 것도 아닌 이 전쟁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